KBS 뉴스 특보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잠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출마 입장을 얼마나 분명하게 밝힐 것인지가 관심사인데요. 기자회견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최영원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막 안철수 교수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안 교수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안철수 원장께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재미있는 별명도 얻었고 또 최근에는 저를 소재로 한 유머도 유행하더군요. 아시죠? 그동안 제 답을 기다려오신 여러분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업인과 교수의 삶을 살아온 저로는 국가 경영에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결심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춘천에서 만난 어르신, 명예퇴직을 앞둔 중년의 가장, 그리고 또 30대 쌍둥이 엄마 같은 많은 이웃들을 뵀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만났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게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한 분 힘들지 않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또 저소득층이 너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도 그분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희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그분들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스승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실망하고 절망했다 하셨습니다. 또 한 번도 정치에 발을 딛지 않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제게 지지를 보내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정치를 다르게 해보자.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역량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가 절대로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당선 여부보다 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거듭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치개혁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건 위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고 저급한 흑색 선전, 이전 투구를 계속하면 서로를 증오하고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반으로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에서 이겨도 국민 절반밖에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다음 5년도 분열과 증오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합과 사회 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쇄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흑색 선전과 같은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결과를 존중하고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드립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들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할 것을 약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후에도 승리한 사람은 다른 후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패배한 사람은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여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할 것도 같이 약속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 대결 속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들의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또 경청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경험도 없는데 막상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정치라는 험한 곳에 들어가 괜히 만신창이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정치 경험뿐만 아니라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정치 경험 대신 국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직과 세력 대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빚진 게 없는 대신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힘만으로, 한 사람의 힘만으로 5년 만에 모든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현명한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서 각자가 역할을 하는 커다란 시스템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는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 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 구조, 지식 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 이와 같은 것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5년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국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장기 불황까지 겹쳐서 한꺼번에 내년에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답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면 그래도 최소한 물줄기는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힘을 합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민생경제, 중심경제가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체제는 역시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 가능합니다. 제 정책 비전과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부터 국민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첫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 두렵지 않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사람의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보고자 합니다.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리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의 열쇠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철수 원장님께서 대선 출마 결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마도 미래가 우리 옆에 이미 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인 만큼 다양한 질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질문하십시오.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말씀하신 게 정치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 수행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장님께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언제 좀 하실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 건지, 각기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인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경험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치 경험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열망들이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정치 개혁, 그리고 새로운 혁신,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혁신 경제, 그리고 또 디지털 마인드와 수평적인 리더십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제가 직접적인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대신에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IT 분야, 의학 분야, 경영 분야, 그리고 교육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이 정치를 하는데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앞으로 기회를 봐서 예를 갖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SBS 손성민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SBS 손성민입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민이 계셨겠지만은 앞으로 더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눈앞에 놓인 과제,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는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N 이성식 기자 질문해 주세요. MBN 이성식 기자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렵고 내년도에는 그런 유럽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국정 운영 경험이 없는 안철수 원장께서 과연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계신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국내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한 정부의 부처 내지는 한 사람의 결정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풀릴 문제면 이미 현 정부에서 풀렸겠죠.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예전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정부 구조를 보시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 내지는 정부 부처에서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렇게 분산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은 열심히 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는 풀리기가 어렵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일종의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융합적인 사고라는 말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하고 어떠한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모으는 그런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을 할 때 필수적인 것이 수평적인 리더십, 디지털 마인드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21세기에 디지털 마인드,
이런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들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대부분 그런 쪽 방면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 김보엽 기자 질문해 주세요. 요 앞에 계시네요. 첫 번째 줄에.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오늘 그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하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바꾸자, 이런 제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그 지난해 9월에 원장님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성을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방금 답변 중에 그 단일화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단일화 논의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연말 대선까지 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민 통합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회 문제가, 아까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부처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사실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렇게 보시면 먼저 국민이 나오고, 그 다음 국회가 나오고, 그 다음이 대통령입니다. 즉 정말 중요한 순서대로, 의미 순서대로 보면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첨단에 국회가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대통령은 실행할 따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지금처럼 가다가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정당, 한 정권이 풀 수 없는 문제들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 이후로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결국은 요즘 모든 대선 후보들께서 강조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통합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선거 과정부터 정말로 정당하게 그렇게 경쟁을 하자, 그런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안 드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제가 이제 두 후보께 제안을 드렸는데요. 만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하시면 만나겠습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저 가운데 계시네요. 네, 경향신문 장은교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그러면 새로 함께 하시는 세력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의 정당과 힘을 합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대선에 만약에 패배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 것으로 결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정치의 중요성은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게 보낸 기대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 첫 번째는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열심히 선거 활동을 하면 그 과정 중에 양 정당도
제대로 된 그런 개혁, 위인위를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이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일단 여기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로 한 이상 결과와 관계없이 열심히 이 분야에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유병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원장님, 저는 정치 질문 말고 정책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경제 민주화인데요. 안 원장님께서 최근 책을 내신 거를 보면 일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어떤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어떤 기업 집단법 논의라든지 어떤 보편적 증세 논의에 있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를 포함한 경제 민주화 관련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앞으로 행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둘 정책 행보에 대해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민주화가 짧은 이런 문답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는 주로 이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 개혁.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재벌의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영속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인 접근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은 민주당보다도 더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것이 사실은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 둘은 자전거의 바퀴 두 개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 끊임없이 성장 내지는 일자리 쪽이 창출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재원이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쪽으로 가고 다시 또 경제민주화와 이런 복지가 사람들의 정말 혁신적인 창의성을 자유롭게 풀어넣어주면서 그것이 다시 혁신경제로 이전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빼고 경제민주화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바퀴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네, 제가 너무 가운데로만 가고 있어서 KBS 김덕원 기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KBS 김덕원 기자입니다. 지금 가장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단일화론인데요. 그래서 단일화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일화에 관련돼서 교수님께서는 이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 동의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어떤 변화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기에 반응이 어떨 때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라든 그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안 교수님께서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권이 정말로 진정하게 변화와 개혁을 했는가?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그 약속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제가 승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쪽에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그 양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리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자 노력하면 결국은 그 공은 그런 과실은 주인인 국민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KBS 뉴스 특보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